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간은 여러 영양소와 각종 물질의 대사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.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다른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도 한답니다. 또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나 우리가 섭취한 음식, 알코올이나 약물을 해독해주고 지방을 소화할 때 필요한 담즙을 만들고 비타민을 저장했다가 활성화시키기도 한답니다.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간은 힘들어서 지쳐도 내색을 안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이름이 붙어졌지요. 간은 상태가 심각해져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알아야 큰 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방송을 보시면서 간이 보내는 신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 망가져도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간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.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. 우리나라 속담에는 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.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느니, 또 간 떨어질 뻔했네,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, 간도 크다, 간땡이가 부었네, 또는 간이 콩할만하다, 이렇게 간에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. 또 겁이 없이 대담한 행동을 한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도 하지요.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간에 열이 차서 뜨거워지면 간이 커진다고 합니다. 간이 붓는다는 얘기겠죠. 그렇게 간이 부으면 실제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. 또 간이 차가워지면 오그라든답니다. 그래서 소심하고 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. 그럴 땐 간이 콩알만하다 하겠죠. 그렇다면 그냥 생겨난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. 또 간의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열이 차면 간이 커지는데, 이렇게 간이 커지면 간이 커진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겁이 없이 대담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말도 안 듣고 통제도 안 됩니다.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간덩이가 부었네, 간도 크다는 둥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왔다,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알고 보니 그게 병이라는 말이 되는 거였네요.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간에다 비유한 것은 그만큼 간이 많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간이 부었을 때 의심해 볼 질환은 바로 간암이라고 합니다. 간암은 주로 40, 50대 남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하는데요. 암 사망 원인 중 간암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간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. 간암은 간경화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, 간암 환자 중에는 간경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간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간은 우리 몸속 해독의 75%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해독 기관이라고 한답니다. 그런데 현대인들은 간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지요. 스트레스와 음주, 그리고 몸에 해로운 먹거리들, 또 여러 가지 약품들, 이런 것으로 인해 간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장기들도 병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. 간이 해독을 못하게 되면 고혈압, 암, 당뇨, 이런 심각한 중증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. 간은 70%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. 이 말은 간이 70%가 망가졌어도 별 증상이 없으니 계속 간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다 이상한 느낌에 병원을 갔더니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지요.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. 그러나 70%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. 간이 힘들다고 보내온 신호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. 그걸 알아야 더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간이 힘들 때 보내는 이상 신호는 알고 보면 많습니다. 만성 피로도 간이 힘들다는 신호라고 합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능력이 저하돼서 영양 대사와 합성 기능도 떨어지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피곤한 증상이 간이 힘들다는 신호라고 합니다. 또 간이 안 좋을 때 황달이 나타난답니다.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빌리루빈이라는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
몸속에 쌓이게 되고, 그래서 눈도 흰자가 노랗고 피부도 노랗게 황달이 생긴다고 하는데요. 또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코피가 나는 증상도 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멍이 잘 드는 것도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라고 합니다. 또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어느 날 유달리 숙취 때문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그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술 해독을 못해서 다음날 평소와는 다르게 숙취로 떡실신이 된다는 겁니다. 또 다들 아시겠지만 과음을 많이 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돼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지요. 술은 간을 많이 힘들게 한답니다. 또 소변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짙은 황색이나 갈색으로 나오면서 지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랍니다. 그리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. 이유 없이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고 그러면서 구역질과 설사, 변비까지 생긴답니다. 또 배가 빵빵하게 복부 팽만감도 생기고 또 민망하게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자꾸 북북 나온답니다. 그리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하네요. 그런데 본인 입냄새 본인은 잘 못 느끼실 텐데요. 그래도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눈은 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.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유달리 눈이 더 침침하거나 사물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.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고 황달도 생기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얼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. 또 간이 안 좋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라고 하는데요. 간이 정상적인 해독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간에 쌓인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두통이 생긴다는 겁니다. 이렇게 간은 기능이 떨어지고 힘들면 보내는 신호가 꼭 있습니다. 이럴 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. 그런데 평상시에 간에 좋은 먹거리를 챙겨 드시는 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. 간에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? 손상된 간 기능 회복에는 쑥이 좋다고 합니다. 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해독 작용과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항균 작용과 황달에도 효과가 좋답니다. 또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간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칡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. 칡은 알코올로 손상되고 지친 간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. 또 비트가 간 기능에 좋다고 하는데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 비트가 혈관 청소부라고 방송을 했었는데요. 비트가 간에 좋은 이유는 비트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인 효능이 간 해독 작용과 간세포 증가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답니다.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 하면 비트를 꼽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헛개나무도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. 그게 그렇습니다.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은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간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겁니다. 간이 건강해서 제 기능을 해줘야 다른 장기도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답니다.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무시하지 않는 게 내 몸 건강 관리입니다.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내는 신호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어떤 신호가 왔을까요? 그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